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2023년이 되었는데도 늘어만 가는 대한민국의 성역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수 대표와 혁명21을 그렇게 무던히도 괴롭혔던, 악의적으로 괴롭혔던 선관위가 아주 지금 곤욕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선관위가 사무총장까지 자녀 특혜 채용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좀 논란입니다. 연합뉴스 6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원 전원들이 그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어떤 의견을 모았고, 그 근거로 첫 번째 헌법 제97조 그러니까 감사원에 대한 이제 근거 규정에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한 감사원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또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또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선관위에서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감사 거부의 근거라고 지금 선관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감사원이 비록 독립된 기관이지만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감사원이 인사 관련 감사를 하게 되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비판을 하자 그러면은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의 선관위의 어떤 직무 감찰은 사무총장이 한다. 지금 현재 그 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비리 의혹의 어떤 당사자죠. 범죄 혐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좀 내세워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주장에 또 따르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납니다. 감사원은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열거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다. 근데 여기에 선관위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로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일 주장이고, 또 그 이전에도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만약 이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자들이 있다면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선관위에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나마 헌법에 부여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관리를 또 잘 하라, 공정하게 잘 하라는 것이고, 이게 선거 관리와 함께 이제 국민의 어떤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 장애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온갖 명목으로 정말 행정적 꼬장을 부려서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돈을 너무나 쓰지 않는 혁명21 같은 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던 선관위가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워서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파렴치한 자신들의 어떤 범죄 혐의를 은폐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이 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고, 선관위 주장대로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감사원 등의 외부 기관의 감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선관위라는 조직이 당장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제 그 인사 개인 정보가 유출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뉴스에서 5월 30일자 보도를 보면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당시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받고 있는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집과 그다음에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당한 임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속옷까지 들추더라 하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SNS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압수수색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탈탈 털고 정말 인정사정 할 것 없이 하는 것이 압수수색입니다. 명색이 기자라는 사람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원래 그런 줄은 몰랐는지 오히려 좀 의문이고요. 또 당연히 MBC의 이제 언론 노조원들,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 노조원들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라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이제 방해했는데, 이게 어떻게까지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한 상황들은 아니고, 그것이 언론사라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결코 폭넓게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MBC가 지난 몇 년 동안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가짜뉴스 보도를 계속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황당수 대표 정말 인터뷰를 조작해서 공연히 황당수 대표를 모욕하는,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보도가 MBC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MBC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른바 보수 농객이란 불리는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더 웃긴데요. 미디어 오늘의 6월 2일자 장문에 따르면 전원책 변호사는 5월 31일
KBS TV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임모 MBC 기자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방송국 뉴스룸까지 갔다는 것은 황당한 압수수색이라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독재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서 좀 더 수사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는 아쉬움이 있다. 그 파장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갈 것이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사과드립니다. 미디어 오늘의 장문에 근거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전 변호사의 이야기의 논구는 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전 변호사는 자신이 진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신인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것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영장 집행을 허가하는 건 법원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아주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법관이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 변호사가 비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신청한 경찰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허가한 영장의 집행을 허가한 법원을 향해서 비판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 변호사는 만만한 경찰에 대해서만 이러고 저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진중고 같은 경우는 더 가관인데요. CBS 라디오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기자가 속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장관 개인의 정보 유출 혐의가 과연 언론사를 압수수색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의심스럽다.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이 과도함에서 뭔가 정치적 배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 친절하게 진중권이 쓴 배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는데 진동체가 내는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원래 소리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소리의 정수배가 되는 소리를 뜻하는 물리학 용어로 큰 파장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기자와 기자 자택, 국회 사무처 뒤지는 건 괜찮은데 이건 또 왜 괜찮죠? 개인의 어떤 주택이나 이런 자택, 집을 뒤지는 게 왜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를 뒤지는 건 왜 괜찮습니까?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대의기관인데 국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인데 여기를 경찰이 뒤지는 게 왜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왜 가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일반인이 당했으면 과연 언론사를 압수수색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것.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해코지 당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두고서는 본인은 언급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과잉수사라고 비판을 했고 또 좀 비행기 조종할 줄 안다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스로틀, 유격이라는 게 있다. 출력이 오를 때에도 확 올라가는 한참 틈이 있는데 지금 경찰은 유격이 없이 그냥 바로 찔러넣는 느낌. 그럼 나중에 사고가 난다. 비행기 관련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중권의 표현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니까 압수수색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경우에 이런 개인정보가 언론기관에서 유출당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럼 경찰이 이제까지 아무런 짓을 안 했다. 압수수색도 안 했다. 그것이 문제 아닌가요? 한동훈 장관이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도의 어떤 개인정보도 더 철저히 보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 언론사들이 함부로 이를 공개하고 유출하고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진중권이 이를 비판하려고 그랬으면 일반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진중권과 전 변호사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이 성역이라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아시는 것처럼 전 변호사와 진중권이 MBC에서 엄청나게 출연을 많이 해서 출연료를 꽤 많이 받아갔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의리로 이렇게 MBC를 옹호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범죄자들이 난입을 해서 정보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서 연행하는 거에 대해서 천주교나 불교에서 성역을 침범당했다고 주장하고 또 언론은 이에 대해서 과감없이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일반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뭔 이상한 소린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면세인 거죠.
부동산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종교 재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범죄자를 숨겨주고 범죄자를 내쫓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이해를 연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은 법 집행이 적용될 수 없는 곳이다. 법 집행의 예외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명동성당과 조계사가 성역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드도와 시다르타가 명동성당과 조계사가 성역이라고 지정했습니까? 어느 성경이나 어느 불경의 규절에 명동성당과 조계사가 성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지요. 그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의 황당무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5.18도 성역이고 4.3도 성역이고 민주화도 성역입니다. 국가니 누군지 모르는 정해진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5.18 유공자도 유공자 명단도 성역입니다. 5.18 유공자라고 해서 본인도 혜택을 받고 그 자식들이 공무원 등의 시험에 응시했을 때도 혜택을 받는데도 이 명단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단군 시대도 이렇게 성역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서구의 중세 교황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지는 않았을 것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기원 후 2023년인지 기원 전 2023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신과 비합리가 판을 치고 지식인과 엘리트라는 것들이 이를 조장합니다. 문명국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고사하고 예언자를 모독하였다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테러 분자들과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개한 인식의 구조에 새삼 놀랐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이런 성역 타령은 좀 그만했으면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의도와 실수를 가장해서 그 개인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일들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어서 압수수색을 당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언론기관이라는 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들은 근절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우리나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역 논란이 사라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일의 내 꿈 희망 퀵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